3.1혁명 103주년 기념 인문학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주 내용 기억나십니까? 뭐 했는지? 뭐 했었죠, 지난주에? 네? 세종대왕이 뭐요? 음악에 대해서. 그죠. 박연은 그냥 악 정리해서 끝났고, 세종대왕께서 새로 연구하셔서 종묘 제례악을 만드셨고, 여밀락을 만드셨고, 악보 정간보를 만드셨고, 그래서 세종대왕께서는 중국과 다른 음악, 우리에 맞는 음악, 우리에 맞는 악보, 그리고 또 그 기준음을 잡으셔서 편경 만드시고 그 기준음으로 도량형을 만드셨고, 그 암영어사 갖고 다녔고,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오늘은요, 아니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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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하, 아니되옵니다. 이거 아시죠?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하, 아니되옵니다. 이게 조선왕조실록에는 불가, 한자어로 두 글자, 불가 이렇게 적혀요. 우리나라 말로는 전하, 아니되옵니다. 뭐 사관이 불가 딱 두 자로 적어요. 이렇게. 이게 무려 65,789에 나옵니다. 조선왕조실록 DB가 있어요. 완전히 다 번역돼서 있어요. 검색을 했죠. 그랬더니 불가가 65,789회. 야, 참 독한 민족들입니다. 65,789회 불가가. 그런데 자, 이 아니되옵니다가요. 여러분, 조선의 태조 이성계 있죠. 이성계가 양력으로 1392년 8월 5일 날 즉위했어요. 그때 고려 왕조를 멸망시키고 옥세를 받아 자기가 왕이 됐어요. 그리고 경술국치일, 우리가 일제에게 나라를 뺏긴 거, 이게 1910년 8월 29일이에요. 그러면 조선 왕조하고 대한제국 좀 있었죠, 끝에? 요거 합하면요, 조선의 통치기간이 약 18만 9,234일이에요. 조선의 통치기간이 이 18만 9,234일 동안에 아니되옵니다가 6만 5천 번 나온 거예요. 즉 3일에 한 번 이상 아니되옵니다 나온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임금 할 게 못 돼요. 조선왕조 그 500년 기간 동안에 3일에 한 번 아니되옵니다, 아니되옵니다, 아니되옵니다 이렇게 나왔다고요. 이게 왕마다 또 달라요. 자, 이 왕별로 조사를 한 거예요. 이거는 왕별로 아니되옵니다를 몇 번 했는가. 완탑이 누구냐? 중종이에요. 중종. 10,000번 이상 합니다. 그런데 중종 때는요, 중종 때는 일단 길어요. 제가 이런 거 보면 가만 안 놔둬요. 제위 기간별로 나눠봤어요. 근데 중종은 길어요. 길으니까 많이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중종 때 본격적으로 붕당 정치가 시작돼가지고 아니되옵니다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중종 빼고 제일 많이 한 게 누구냐? 성종 때입니다. 6,438회. 아니되옵니다만. 세종대왕 때도요, 3,400회. 아니되옵니다가. 아니되옵니다, 아니되옵니다, 미친 거죠, 이거 완전히. 자, 그리고요, 아까 우리 얘기했던 성종의 재위기간이 25년 1개월이에요. 9,162일. 동안에 아니되옵니다가 6,400번. 그러면 1.5일마다 한 번씩 아니되옵니다. 3일에 2번 아니되옵니다 했어요. 3일에 2번.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말로 할게요. 요즘으로 주 5일째 하죠. 그러니까 일단 주일은 빼고, 그러면 일주일 내내 아니되옵니다 한 겁니다. 일주일 내내. 그래서 제가 성종실록을 한번 쭉 봤죠. 재밌는 일이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요, 그 조선시대 사헌부와 사간원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이 사헌부는 말 그대로 법을 맡은 거예요, 법을. 그래서 이 사헌부는 주로 감찰을 합니다. 일반 백성이나 하급 관리가 잘못하면 포도청에서 조사 가고요. 고위 관리 하면 사헌부에서 해요. 요즘 말로 뭐 감사원이나 검찰쯤 되겠죠? 그리고 사간원은요, 간쟁하는 거죠, 간쟁. 이게 여기는요, 아예 대놓고 왕에 대해서 따진다고요. 이 간은 말하다, 간하다. 쟁은 싸우다는 소리죠.
임금과 말로 싸우는 자예요. 직위 자체가. 그래서 사헌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대관이라고 합니다. 대관. 그리고 사관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간관이라 그래요. 간관. 말하는 자라고. 그래서 요 대관과 간관의 앞글자를 합해서 대간. 대간이라 불리는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 직업이 아니되옵니다예요. 직업이. 이해되시죠? 조선 왕조에서 얘네들은 뽑은 이유가 아니되옵니다 하라고 뽑은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감사. 우리 왜 법인에도 감사라면 뽑잖아요. 단체도 감사 뽑지 않습니까? 감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니되옵니다를 하는데 사헌부에는요 풍문탄핵이라는 특권이 있어요. 무서운 겁니다. 내가 대관이에요. 대관. 사헌부에서 일해요. 소문이 들려요. 아니 어떤 정승이 그랬대요. 소문이 들리죠? 소문만으로 탄핵을 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소문만으로. 근데 이게 경국대전에 딱 박혀 있어요. 왜냐? 어떻게 진행되냐 하면요. 일단 사헌부의 대관이 전하 어떤 판서가 어떤 짓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탄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탄핵을 하죠. 탄핵을 하면 탄핵을 받은 사람은 무조건 사직서를 내야 돼요. 무조건. 왕이 자르는 게 아니에요. 왕이 자르기 전에 사직서를 내야 돼요. 법적으로. 그럼 물러나게 되죠. 이때부터 배틀이 시작됩니다. 왕이 조사관을 임명해서 조사를 시작해요. 그래서 그 소문이 사실이잖아요. 그 정승 판사는 잘려요. 그대로. 근데 그 소문이 가짜였어요. 정승 판서는 복직이 되고 그걸 얘기한 대관이 잘려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풍문탄핵은요, 사헌부에 있는 엄청난 권력이면서도 양날의 검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 당장 우리나라 보세요, 지금. 어떤 검찰 지금 고위직인 사람이 범죄에 연루된 정황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필 아이폰을 썼어요. 아이폰 비밀번호를 끝까지 안 풀어줘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조사를 못하고 무혐의 해버려요. 이해가 되십니까? 고위 공직자이고 권력이 세면 셀수록 내 범죄를 은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풍문 탄핵을 당하면 무조건 요즘 말로 하면 직위 해제. 발령대기. 다 물러나게 하고 공정한 조사가 들어가서 누가 맞는지 따지는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인 제도예요. 그리고요, 사관원 있죠, 사간원. 이들은 그냥 직업 자체가 말싸움하는 공무원. 누구랑 말싸움해요? 임금님하고. 왕이랑 말싸움하는 직업이에요. 이들에게도 특권이 하나 있어요. 뭐냐? 바로 음주상소예요. 이들은 업무 시간에도 술을 마실 수 있어요. 한 명만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관원에도 보면 여러 간관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우리 이거 임금님이 잘못하신 거야 할 때, 야, 그래도 임금님인데 그러면 야 일단 한잔해. 막 서로 회식하면서 한잔하면서 상소하고 이건 잘못됐어 하고 술 취한 채로 임금 앞에 나와서 얘기할 수 있어요. 큰 용기가 필요할 수 있는 거잖아 이건요. 그래서 이들은 음주 상소가 가능했습니다. 이게 조선시대의 문화였어요. 이게. 자, 솔직히 이거 보잖아요. 지금보다 훨씬 나아요. 지금보다. 지금 고위공직자들 보세요. 뭔가 죄에 진 것 같다? 다 범죄 은닉해버리고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풍문탄핵이에요. 그래서 이 대간들 있죠. 사헌부, 사관원 관리들. 이 대간은요, 이렇게 뽑습니다. 반드시 문과 출신이어야 돼요. 문과 출신, 이 당시 말로 하면 과거로 등용이 돼야 되고 20, 30대 혈기왕성한 자여야 합니다. 늙으면 안 돼요. 20, 30대. 저도 이미 안 되고 여기 되는 분 몇 분 계시죠? 그리고 명문가 자제를 우대합니다. 반역죄, 횡령죄, 서울 출신 불가, 아버지 조부, 증조부, 외조부, 결격사유 있으면 불가 해서 임용을 합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대간이 되잖아요. 아까 사헌부, 사관원 관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보십시오. 어전회의죠. 여기 임금님 제일 앞에 앉아 계셔요. 신하들이 쭉 쓰잖아요. 임금님 바로 앞에 요 사람은 도승지예요. 비서실장. 어명이요 하고 읽는 사람이 도승지예요.
그리고 그 밑에 단에 1열 있죠. 1열. 1열은 정승이에요. 정승이 서요. 2열은 판서들, 장관들이 서요. 요즘 말로 하면 1열은 국무총리, 부총리, 2열은 장관들이 쓰는 거예요. 근데 3열부터는 앞에가 다 대관이 서요. 이해가 됩니까? 간단하게 저 뒤에서 아니 되옵니다 해도 안 들려요. 왕 면전에서 대놓고 아니 되옵니다 하라고. 그러면 여기 앉은 사람 보이세요? 요 앉은 사람은 그거 다 적어요. 예, 적어요. 서기관, 사관들 막 적고 있는 거예요. 이 대관들의 위치는요, 불과 20, 30세 나이에 왕 면전에서 이렇게 앉아 있어요. 굉장한 고위직이에요. 엄청난 특권이겠죠. 자, 어느 날 성종이, 이거 요즘으로 한 거예요. 성종이 SNS에 글을 올립니다. 이런 동물이 있다고 하던데 참말이면 사고 싶구나. 낙타. 성종은요, 동물 덕후였습니다. 동물들 기르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왕이 되게 극한 직업이에요. 힘들잖아요. 동물을 키우는 걸 좋아했어요. 그런 왕들 꽤 많았어요. 동물 키우고. 왜 이번에 당선자도 동물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동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낙타를 사고 싶다 그런 거예요. 낙타를. 자, 이거 바로 그 성종실록에서 발췌해 온 겁니다. 사헌부 대사헌, 아까 그 사람이죠? 사헌부 대간 이경동 등이 차자가 상소예요. 아래기를 신리 득건대 흑마포 60피를 보내어 중국에서 낙타를 산다 합니다. 이것이 작은 일 같기는 하나 실은 크게 관계된 일로 그 옳지 않은 것을 3가지를 삼가 조목별로 나누어 아랩니다. 무려 3가지나. 낙타 하나 사겠다는데 왕이. 자, 1번 주나라 무왕은 외래종 키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니 낙타 사겠다는데 주나라 무왕까지 나와요. 여러분 주나라 무왕은요 중국에서 태평성대에 있던 최고의 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왕이 외래종, 즉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토끼나 사슴이나 키우면 되는데 우리나라 말고 다른 데서 나는 동물 키우지 말라 그랬다고. 그리고요 고려 왕건도 낙타 사려다가 사기당하고 창피당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마지막으로 낙타 한 마리에 흑마포 60필이라고요. 콩이 400석입니다. 여러분 콩이 400석이면 현대로 64톤이에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약 6천만 원입니다. 현재 돈으로. 아니 되옵니다. 난리를 친 거예요. 여러분 임금님이잖아요. 요즘 말로 할게요. 대통령이 뭐 꼭 그렇진 않지만 대통령이 자기 취미 생활에 6천만 원 쓰겠대요. 대통령까지 가지도 말고 여러분 재벌이 자기 취미 생활로 6천만 원짜리 차 하나 사겠대요. 검소한 거죠. 그렇죠? 예. 제가 듣기로 제 어떤 그 동기 한 명이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어요. 옛날에. 그 사람 하는 일이 뭐였냐? 그 당시 대통령이 조깅을 좋아했대요. 청와대 안에 조깅길 관리하는 일을 했어요. 푹신한 흙으로 깔아놓고 돌 하나도 없이. 그 사람은 군대 생활을 그렇게 한 거예요. 현대에서도 그렇게 해요. 현대에서도. 근데 6천만 원? 뭐 우리에겐 큰 돈이지만 왕에게 취미생활이 6천만 원이야. 뭐 그렇죠.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당선자는 거의 몇백억, 몇 조를 들여서 집무실 옮긴다는데. 근데 이거 안 된다고 이렇게 난리를 쳤어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추측해 보세요. 아니요. 성종이 자, 이제 올린 상소를 보니 기쁘다. 내 당초의 마음은 이 짐승의 귀하게 된 것이 아니야. 나 이거 좋아하는 거 아니야. 중국에서 출전했으면 함부로 야 중국에서 이걸로 낙타에다가 활도 신고 뭐 무기도 실린다 그러잖아. 나도 그냥 군사 목적으로 되나 한번 사본 거야. 내가 사서 한번 시험해보려 했어. 물건을 애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바른 의논을 들었으니 즐거이 따른다. 예, 즐거이 따른다. 그래 가륵하다. 맞아. 내가 6천만 원 쓸 수 없지. 안 하겠어 라고 한 거예요. 하지만 속으로는 A씨부 했을 거예요. 분명히. 왜냐? 이 이후로 계속 이어집니다. 일본에서요. 우리나라 성종시대에 성종에게 원숭이를 한 마리 바쳤어요. 원래 이렇게 바쳐요. 성종이 보기에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겨울에 성종이 취미가 동물 키우는 거라 그랬잖아요. 겨울쯤 되니까 원숭이가 벌벌 떨어요. 얘 옷 한 벌 해줘라. 추우니까.
요즘에 우리 개도 옷 입히잖아요. 또 강관이 나서요. 아니 되옵니다. 어디 저런 한낱 미문에게 옷을 한 벌 해 입힌단 말입니까? 저 옷 한 벌이면 백성이 따뜻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아니 되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임금이 빡친 거예요. 야씨, 나도 옷 한 벌 이렇게 빡치는데 내 옷 죽게 되고 임금이 이랬어요. 그러니까 어디 감히 미문에게 용포를 입히겠사옵니까? 아니 되옵니다. 차라리 제 옷을 입히소서 하고 신하가 안 된다고 자기 옷 벗어 원수한테 입혀버렸어요. 성종이 기가 찬 거죠. 야, 알았어, 잘했어, 넘어가. 그 다음에요. 여러분, 조선시대 임금들은 매를 많이 키웠어요. 매로 사냥하는 거. 그래서 매를 키웠거든요. 근데 그 매가 어느 날 백조를 잡아왔어요. 칭찬하고 좋은 일이잖아요. 너무 잘했다, 우리 매 잘했다 그러면서 매에게 먹을 걸 주고 뭔가 잔치를 하려고 하는데 또 아니 되옵니다. 어디 미물을 위해 잔치를 합니까? 그 비용이면 우리 어느 고을에 성종이 나 안 해! 막 이런 삘이에요, 거의. 이 당시 대관들이 이랬어요. 대관들이. 이게 조선의 아니 되옵니다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렇게 여쭤볼게요. 왕은 자기 맘대로 했다 못했다? 성종이 자기 맘대로 한 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후궁 들이는 거. 그러다 보니까 후궁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거는 뭐라고 안 해요, 대관들이. 그러니까 성종이 뭐 하려다가 쓱 대관들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쵸? 취미생활 뭐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뭐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안 된다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그 당시 대관들의 파워였어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겸재정선이 그린 압구정이라는 그림이에요. 비싸요. 엄청 비싸요. 이 압구정이 어디냐면요, 이 한강이고요. 한강에 있는 정자, 여기 보이시죠, 정자. 이 압구정이에요. 이 압구정의 유래에 대해서 아십니까? 압구정은요, 원래 한명회의 호예요. 한명회 아시죠? 세조와 더불어 개유정난을 일으키고 몇십 년 동안 정승을 하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세도를 부렸던 아주 권세 있는 귀족 한명회. 못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예. 이 한명회가요, 호가 압구정이에요. 그래서 세조가 야, 너 잘했어. 왜냐하면 이 한명회가 개유정난을 주도했으니까 얘 때문에 왕이 된 거잖아요. 너 정승, 너 국무총리, 여기 멋있네. 네 이름으로 정자 하나 줘. 그게 바로 압구정이에요. 그게 지금의 압구정이에요. 지금. 예, 이해되시죠? 요게 풍광이 기가 막혔대요. 기가 막혔대요. 너무 멋있었대요. 일본과 중국까지 다 소문이 날 정도로. 그래서 일본 사신, 중국 사신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요 압구정에 가서 한번 연애를 즐기는 게 일종의 트렌드 같은. 그러니까 한명회는 얼마나 뿜뿜했겠습니까? 내 정자, 내 별장에 외국에서 오면 내 별장이 멋있다고 다 놀러 오는 거예요. 자, 한명회가 성종에게 요구합니다. 왕이시여, 다른 말로 할게요. 왕이시여 아니에요. 어이 사위, 왜냐? 성종의 장인어른이 한명회였거든요. 어이 사위, 천막 좀 빌려줘. 지금 중국 사신도 논대잖아. 사람이 좀 많아. 정자에 못 들어가. 아래 것들 여기 천막 좀 빌려줘. 근데 그 천막이 어떤 천막이냐? 용봉차일이라는 왕만 쓰는 천막이에요. 그만큼 권세를 부린 거예요. 나는 니네 할아버지도 말이야, 내가 말이야, 니네 할아버지 세웠고 니네 아빠, 삼촌 내가 다 키웠어. 알았어 사위야? 이러는 느낌이에요 지금. 그랬더니 대관들 나섭니다. 가만히 안 있죠. 아니래옵니다 하고 난리를 쳐요. 한명회 탄핵합니다. 어디 감히 정승 나부랭이가 왕의 천막을. 유교문화에서 이게 맞아요. 왕이 쓰는 걸 함부로 쓸 수 없어요. 탄핵합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성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상상도예요. 예, 정승, 야, 한명회 정승이잖아. 그리고 우리 장인이잖아. 나도 좀 살자. 응? 내가 우리 장인한테 거절하면 우리 마누라 나 가만두겠냐? 나 좀 살자. 이런 느낌으로 막 성종이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대관들이 뭐라고 하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왕조실록 보면요, 언론은 사직의 근본. 즉 이렇게 대관들이나 신하들이 임금에게 얘기하는 걸 언로라 그러죠. 요즘 말로 하면 언론이 언론. 이거는 사직의 근본이다.
근데 언로가 잘 소통돼야 나라가 편한데 너 우리 말 안 들어? 그럼 나라가 불편할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얘기하죠. 뭐 태조께서는 어떻게 하셨고 세종께서는 어떻게 하셨으며 또 어떻게 해와서 이 나라가 세워왔는데 어디 감히 정성 따위가 있고 그 임금께서는 정성이 이게 무섭다고 그러십니까? 예, 대관들 한번 삘봤잖아요. 요즘 말로 할게요. 인터넷에 글 쓰는 것처럼 바바바바바바바바 글을 쓰고 난리를 쳐요. 성종이 대관들은 두려움 없이 말하고 임금은 잘잘못을 가리고 이게 이 나라의 근본이야. 막 대관들이 이렇게 난리를 쳤어요. 정말 맞는 말이죠. 여러분, 이 한명회가 대관보다 훨씬 높아요. 한명회가 너희 새끼 나 탄핵하라고 확 할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근데 대관들이요, 두려움 없이 우린 말하겠다. 그러면 임금님이 잘잘못을 잘 가려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오케이, 성종이 졌어요. 탄핵 인정. 한명회를 투옥하라. 한명회 정승 아니야. 조사관 나올 것도 없어요. 용봉차일 빌려달라고 이미 다 썼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명회를, 그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한명회를 무찌른 게 바로 대관들이었어요. 조선의 대관들의 파워는 굉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파워만 센 게 아니라 올바르게 썼어요. 올바르게. 다른 말로 하면 성종은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뭐만 할라 그러면 안 된다 그러고, 할라 그러면 막 주나라 무왕 얘기까지 나오고, 왕건 얘기 나오고, 세조 무슨 얘기 나오고, 정말 답답했을 겁니다. 근데 그게 나라가 잘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종 시대에 제주도에 사는 그 최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주도. 근데 이 사람이 과거 급제해가지고 조선으로, 한양으로 와서 근무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3년상 치러야겠죠. 내려가서 3년상 치르고 있는데 성종이, 야, 3년상은 아는데 올라와. 나란 일 급해. 네. 하고 배를 타고 한양으로 오다가 풍랑을 만나서 명나라로 떠내려간 거예요. 중국으로. 제주도에서 서해바다를 타고 이제 서울로 올라오다가 중국으로 떠내려갔어요. 중국에 도착했어요. 그랬더니 중국 관리가 뜻밖의, 어휴, 너 참 안 됐다, 야. 불쌍하다, 야. 야, 날 좀 폭풍 좀 사라지고도 그때 가. 그러면서 질문을 하는 게 뭐냐? 니네 나라 왕 학문 좋아하니? 일 잘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최부가 뭐라 그랬느냐? 응, 완전 좋아해. 매일매일 4번이나 토론해. 이 4번이 뭐냐면요, 경연이라 그래가지고 신하들과 학문 쪽으로 대화하고 거기에 그 경연에 주관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대관이에요. 하루 4번씩 경전 공부도 하고 그 대관들로부터 국정에 대해서 지적질을 받는다는 소리예요. 이게 조선의 자랑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국 관리가, 야, 진짜 부럽다. 우리 황제 새끼는 말이야 맨날 막 자금성이다 이러고 있었어요. 이게 조선왕조 실력이 나와요. 여러분, 성종 임금이 조선의 2번째 성군으로 불려요. 첫 번째가 당연히 세종대왕이고요. 2번째가 성종이에요. 그 성종 임금의 특기가 뭐냐? 신하들의 말을 엄청나게 잘 들었고, 그렇다고 그대로 다 한 건 아니에요. 그거에 따라 잘잘못을 잘 가렸어요. 즉 성종 때는요, 언로가 열려 있었어요. 20, 30대 새파란 대관들이 아니 되옵니다 하면 뭐가 아니 되는데 얘기해봐. 아, 맞다, 기쁘다, 그건 아니 되는 거 맞아, 즐거이 따른다. 아니 되옵니다, 뭐가 안 되는데? 한명의 나쁜 새끼예요. 야, 우리 장인인데 아니 되옵니다. 그래, 나쁜 애 맞아.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이거를 우리나라 관리들이 자랑으로 삼고 중국 가서 자랑을 해요. 막 우리나라 왕은 이렇게 현명하고 언로가 뚫려 있다, 우리 말해도 잘 들어준다. 이게 우리나라의 자랑이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아까 사헌부, 사간원, 이 사람들이 대간이라 그랬죠. 여기에 나중에 하나가 추가됩니다. 세종대왕께서 만들었던 연구기관이 뭐였죠? 집현전이죠. 그 집현전이 나중에 홍문관과 예문관으로 나눠져요. 확대된 거예요. 그래서 예문관, 홍문관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궁중의 경서, 사적 및 문서관리, 왕의 자문. 그러니까 이때는요, 법이 있긴 하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맡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개의 기관을 3, 4,
3사라고 불렀어요. 3사. 예, 세 개의 중요한 기관이다. 그리고 이 세 개의 중요한 기관에 있는 사람들을요, 이 기관을 청요직이라고 불렀습니다. 청요직. 이게 뭐냐? 청렴해야 하는 중요한 자리란 소리예요, 여기가.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3사가 청렴해야 하는 중요한 자리랍니다. 자, 그러면 사헌부 요즘 말로 하면 뭐라고요? 검찰 및 감사원이에요. 청렴해야 돼요. 당연하죠. 근데 우리나라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검찰과 감사원이 청렴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 개혁하려고 노력하는데 당연히 반대하고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500년 전 조선보다도 우리나라 검찰 감사원이 못해요. 또요, 이 사간원은 뭐냐? 요즘 말로 하면 언론기관이에요. 왕에게 직보하는. 근데 요즘 우리 언론들, 예, 조선시대만도 못합니다. 그래서 기레기란 말이 나올 정도로.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3사, 아까 홍문관이 있었죠, 홍문관. 홍문관은 뭐냐? 교수와 학자들입니다, 현재. 여러분, 교수와 학자들이 정말 학문적 양심에 따라 진리를 추구하고 올바른 것만 발표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 어떤 연구소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그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기면 5조 원의 이익이 있대요. 개소리입니다. 옛날에도 그랬어요. 4대강을 하면 우리나라에 어떻게 좋게 된다고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왔어요. 간단하게 교수, 학자들, 언론, 검찰, 감사원 이 사람들은 조선시대 500년 전만도 못하게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뭐죠? 예? 현실과 미래를 위해서잖아요. 현실을 역사로 진단하고 미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지금 저는 조선시대와 계속 비교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실이 못한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들이 과연 청요직이라고 불릴만 한가? 청렴한가? 뇌물 받지 않고 살아온 서로 욕심이나 다른 거 없이 정말 내게 부여진 책임, 양심에 따라 하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요, 이게 바로 세워지려면 우리가 달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젠 방법이 없습니다. 얘네들은 왜? 라는 질문은 이미 늦었어요. 이미 늦었어요. 자, 조선시대에 후기 갈수록 붕당 정치가 심해지죠. 정파 싸움이 심해지잖아요. 그게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그걸로 망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관리들이 타락했죠. 그게 뭐냐? 이 청요직이 타락하면서 그렇습니다. 즉 홍문관 같은 경우는 제대로 된 어떤 학술적인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해요. 그리고 이 사간원, 언론들은 자기 정파적 이익만 추구해요. 그리고 검찰 감사원의 사헌부는 우리 파가 아닌 사람만 잡아들여요. 이게 조선 후기, 조선이 몰락한 배경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로 청요직이 청이 아니라 어두워졌어요. 암요직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 더 이상 말하면 욕 나올까봐 하지 않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